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피해야 되는 선생님의 유형,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근태라던가 아니면 수업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먼저 중국어 선생님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원어민과 그리고 한국인 둘 중에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업하는 목적이나 본인의 스타일이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의 장점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원어민 선생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중국인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던가 단어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원어민이고 또 강사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표준어를 구사하고 또 그 발음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원어민이기 때문에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도 또 되게 우리나라랑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투리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본인이 잘 몰라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서까지 비교적 명쾌한 답변을 학생에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어 선생님이 신조어를 가르쳐주고 이런 방면에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한국인 선생님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한국인 선생님은요, 본인도 외국인이잖아요. 본인도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배운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선생님은 어쨌든 본인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음을 가르치고 어법을 가르칠 때 이 중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린 그냥 이렇게 써, 뭐 당연해,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원어민 선생님도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입장이, 한국인 선생님은 본인도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그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한국인도 한국어 문법이나 어법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의 장점은 각각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을 고를 때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야, 이렇게 딱 이분화시켜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잘 가르친다, 잘 못 가르친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자를 가르치느냐, 그 학습자의 스타일과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잘 맞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학생에게는 이 선생님이 되게 좋아. 근데 오히려 이 선생님이 B라는 학생을 가르쳤을 때는 오히려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B라는 학생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혹은 좋은 선생님이 갖춰야 되는 그런 자질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선생님이 학생을 그렇게 가르칠 때 최대한 학생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선생님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선 이건 외국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학생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그냥 계속 주입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물론 주입도 필요하죠. 근데 그 주입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응용을 많이 해보고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분야에서 골고루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훈련하고 많이 연습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맞춤형 강의에 능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사실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강사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나만의 커리큘럼 이런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교재, 내가 진행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진도를 빼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의 수준이나 스타일이나 아니면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맞춤형 강의라는 건데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강사의 그런 연륜이나 경력이 좀 오래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딱 보면 알아요. 이 학생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를 알아서 강점은 더 부각될 수 있게, 더 도드라지게 이걸 도와줘야 하는 거고, 약점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약점을 조금이라도 더 커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좋은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맞춤형 강의라는 그 개념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외국어 수업을 하면은 교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재의 진도를 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 교재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의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그거에 대해 부수적인 수업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혹은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면은 단순히 어학 수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주가 돼야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중국 문화라던가 중국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부수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너무 교재에만 치중하지 않고 좀 그 학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학생이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조금 더 많이 빨리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중국어 선생님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면박 주는 선생님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학 공부라는 거는 인풋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아웃풋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웃풋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당연히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배운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친절하게 혹은 뭐 이렇게 너무 직설적이지 않게 애둘러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교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거 아까 알려줬는데 왜 또 틀려요?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기분 나쁘고 위축들게 하는 그런 말투 혹은 태도 아니면 그런 아우라를 내뿜는 그런 선생님은 저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어학이라는 거는 자신감이 없으면 나중에 실력 향상에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 외국어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걸 자신감 있게 틀리더라도 그냥 말을 하고 봐야 되는데 자신감이 결여돼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신감을 결여시키는 그 원인이 만약에 선생님의 그런 강의 태도라던가 아니면 강의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때문에 강사에게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좀 지켜보시다가 이게 맞아 그러면은 강사를 바꾸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모르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진짜 모든 걸 다 알겠어요. 특히 이 어학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뭐 퇴보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모르는 걸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핵심 질문은 이거였는데 대답을 삥삥 돌면서 결국은 얼버무리면서 그냥 모른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답도 안 알려주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 이러면은 학생은 배우는 게 없잖아요. 때문에 학생이 모르는 걸 질문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내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잘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모르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하기 싫고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흐지부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도 역시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불신이 되는 거거든요. 뭐야, 저 선생님 뭐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뭐 알고 보면 모르는 게 완전 많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라리 좀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보다 양에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까 잠깐 진도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배운 내용을 잘 소화시켰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진도만 빼는 거에 좀 급급한 거죠. 결국 다시 말해 질보다 양에 집중을 한다는 건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선생님 진도도 짝짝짝짝 빼고 시간에 비례해서 가르친 양도 많아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학생이 그걸 다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적으로는 못 배운 거거든요. 다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돈 낭비도 되죠. 양보다 질에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학생이 배운 내용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더 잘 써먹을 수 있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양에 집중하면 이런 부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피해야 되는 선생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인데요. 수업 목표에 상관없이 정말 교재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그 사례의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학습자가 해외 출장이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위해서 중국어를 배워요.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서 교재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학습자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섬세하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주면 좋겠는데 완전 100% 진짜 교재에 나온 내용만 딱 가르치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학생의 실력 향상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선생님을 판단하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난 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예를 들어 저도 중국어 강사지만 본인의 그런 특화된 영역들이 다 있어요. 분야들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중국어 강사를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격증에 좀 특화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통번역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법에 특화가 돼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생활회화에 특화가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재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너무 어거지로 길게 이어가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또 다른 선생님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외국어라는 게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생님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인풋을 해주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해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인풋을 해줘버리면은 외국어 학습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 자체를 아예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강사 선택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들은 뭐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